새벽 3시 또 같은 시간에 깨셨나요? 혹시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 무언가 여러분을 깨우는 걸지도 모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깨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요새 좀 피곤해서 그런가 라고 하면서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간대에 깨어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 신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유를 알게 되면 해결 방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새벽에 자주 깨는 3가지 이유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체 리듬이 망가지다. 우리의 몸은 안정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체 리듬이 깨지면 지금처럼 새벽 3시와 같은 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특히 주말에 늦잠을 자거나 수면 패턴이 일정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생체 시계는 지금 망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멜라토닌 부족. 다들 아시다시피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 40대 이후에는 분비량이 50% 감소합니다. 그리고 60이 되면 무려 75%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깊게 잠을 못 자게 되고 새벽에 자꾸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새벽에 휴대폰을 자꾸 보시는 것도 멜라토닌을 억제하는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지금 휴대폰을 보고 계시다면 옆에 휴대폰을 잠시 덮어두고 편안하게 누워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숨은 건강 문제. 이 부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새벽 3시에서 5시에 반복적으로 깨어나시면 혈당이나 갑상선 이상이나 심장 건강에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에는 혈당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저혈당 상태가 되면 우리 뇌는 위험 신호를 느끼게 되고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경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 같은 각성 호르몬이 분비하게 되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 혹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신진대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항진증이 있는 경우 자다가도 이유 없이 깨는 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새벽 시간대 심박수 변화가 각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맥이나 혈압 변화가 있는 경우 몸이 스스로 깨어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즉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닌 건강에 적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깨는 현상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건강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 해결 방법에서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따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결할 차례인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3가지 해결 방법 꾸준히 실천하시면 새벽에 깨는 일이 완전히 줄어들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면 루틴을 철저하게 고정하라.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주말마다 늦잠을 자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고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수면 시간표를 작성하시면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실 겁니다. 나도 몰랐던 패턴들이 막 보이거든요. 저도 불면증으로 병원에 갔을 때 수면 시간표에 제 하루를 기록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저만의 수면 루틴을 만들게 됐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직접 정리한 수면 시간표와 루틴 가이드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아래 댓글창에 링크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봐주세요. 이게 정말 사소해 보여도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이제 낮이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엉망인 생체 리듬이 자연스럽게 리셋이 됩니다. 이걸 몇 주 하시다 보면 꿀잠이 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 멜라토닌을 지키는 생활 습관. 이 멜라토닌을 잘 분비시키려면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잠자기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휴대폰이나 TV를 멀리합니다. 둘,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듭니다. 셋, 밤에는 카페인과 술을 피합니다. 그리고 혹시 멜라토닌 영양제 고려 중이시면 기억하세요. 이게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만약 오래 복용하시게 되시면 몸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멜라토닌의 분비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신호 체크. 새벽에 자주 깨는 건강신호 체크리스트입니다. 1번은
혈당 문제 체크리스트인데요.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혈당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3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혈당 조절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에 깨면 식은땀이 나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 자고 일어나면 극심한 갈증을 느낀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 새벽에 배고픔을 자주 느낀다. 저녁에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다음날 새벽에 깬다. 최근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극심한 피로감을 느낀다. 당뇨병 가족력이 있다. 낮 동안 졸음이 심하게 몰려온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어떠신가요? 만약 3개 이상이시라면 많이 걱정되실 텐데요. 그래서 혈당 조절을 위한 저녁 식사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출렁이면서 새벽에 깨어나기 쉬워지는데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저탄수화물 저녁 식사로 조절하기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현미밥이나 퀴노아의 단백질과 야채를 충분히 곁들여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갑상선 문제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갑상선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3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항진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개운하지 않다.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규칙하게 뛴다. 손발이 차갑거나 너무 덥게 느껴진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졌다. 변비 또는 설사가 심해졌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감을 자주 느낀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증상이 있다. 목 앞쪽이 붓거나 이물감이 느껴진다. 만약 3개 이상이 해당되시거나 의심이 된다면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차갑거나 덥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항진증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심장 건강입니다. 심장 건강 체크리스트.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심장 건강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3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심장 건강 검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다. 가만히 있을 때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 숨이 가쁘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쉽게 숨이 찬다. 새벽에 갑자기 숨이 막혀서 깬 적이 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느낌이 든다. 식은땀이 자주 난다. 피로감이 심하고 낮 동안 기운이 없다. 어지럼증이나 실신 경험이 있다. 수면 중에 숨을 헐떡이거나 코골이가 심하다. 가족 중에 심장병 병력이 있다. 심장 건강 체크는 필수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고 가만히 있을 때에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면 심장 건강 검진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끝까지 알아보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바로 행동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정해보고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직접 보고 싶으시면 제가 만든 수면 시간표와 루틴 가이드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숙면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